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아우라 그룹의 본사 빌딩 최상층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전경마저 숨을 죽인 듯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 디자인 부서에 떠오르는 별, 박수진 팀장이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잘 닦인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맞은편에 나란히 앉은 중역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나갔다.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장이 화면에 떠오르자 박수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맺었다. 그녀의 뒤편 회의실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이하은은 조용히 노트북을 조작했다. 그녀의 역할은 프레젠테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낡은 정장과 질끈 묶은 머리, 얼굴의 반을 가리는 안경은 그녀를 주변 배경의 일부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특별한 시선을 던지지 않았다. 상석에 앉아있던 강태준 대표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아우라 그룹을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이끈 젊은 CEO, 그의 침묵은 종종 긍정보다 더 무서운 압박감을 의미했다. 중역들이 박수진의 디자인에 대해 칭찬을 쏟아내기 시작했을 때 강태준은 날카로운 눈으로 화면 속 최종 디자인 시안과 그 앞에 서 있는 박수진을 번갈아 훑었다. 완벽했지만 영혼이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공식에 따라 만들어진 모범 답안 같았다. 박 팀장. 마침내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힘이 있었다. 이번 디자인의 핵심 철학은 무엇이지? 어떤 경험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었나? 예상치 못한 본질적인 질문에 박수진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곧 미소를 되찾았지만 그 짧은 균열을 강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박수진이 미리 준비된 듯한 답변을 더듬거리며 내뱉는 순간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며 연결이 끊어진 것이다. 회의실에 가벼운 소란이 일었다. 박수진이 짜증 섞인 눈으로 뒤를 돌아보자 이하은은 말없이 앞으로 나와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침착하고 빠르게 움직였지만 긴장감으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SB를 다시 연결하는 찰나 그녀의 실수로 다른 파일 하나가 전체 화면에 잠시 떠올랐다. 그것은 복잡하고 유기적인 형태의 스케치였다. 미완성이었지만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강렬한 생명력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성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단 1초의 순간이었고 하은이 황급히 파일을 닫아버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눈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방금 화면에 스쳤던 그 스케치. 그것은 박수진이 1시간 내내 설명했던 세련되고 정제된 디자인과는 차원이 다른 날것의 천재성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스케치의 주인인 이하은을 바라보았다.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려는 저 평범하고 위축된 모습의 직원에게서 나온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화면은 다시 박수진의 디자인으로 돌아왔고 회의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중역들이 모두 떠난 후 박수진은 동료들의 찬사를 받으며 여왕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회의실을 정리하는 이하은에게 머물러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치자 박수진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하은을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아름다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경멸적인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너 미쳤어.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그런 실수를 해? 하마터면 모든 걸 망칠 뻔했잖아. 박수진의 목소리는 뱀처럼 하은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 그건 뭐였어? 아직도 그런 쓸데없는 그림이나 끄적이고 다니는 거야? 내 주제를 잊지 마. 넌 그냥 내 그림자일 뿐이야. 내가 걷어주지 않았다면 넌 아직도 지하실 단칸방에서 썩고 있었을 거라고. 이하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박수진의 독서를 견뎌냈다. 이런 일은 그녀의 삶에서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다. 반항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박수진을 더욱 자극했지만 멀리서 다른 직원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비웃음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오늘 밤까지 다음 프로젝트 시안 완성해놔. 알았어? 홀로 남은 하은은 잠시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수진이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그 안에 희미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다시 몸을 돌려 자기 자리로 향할 때 그녀는 건너편 복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태준의 시선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이하은은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낡은 주택가에 들어섰다. 그녀의 집은 아니었다. 새어머니와 이복 언니인 박수진이 사는 집이었다. 그녀의 공간은 빛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다락방이 전부였다. 거실에서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자축하는 새어머니 임미경과 박수진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웃음소리는 하은의 심장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파고들었다. 하은이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소파에 앉아있던 임미경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 하은이 왔니? 오늘 수진이 도와주느라 고생 많았지. 역시 네가 있어야 우리 수진이가 빛이 나는구나.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은의 존재를 철저히 박수진의 부속품으로 규정하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임미경은 과일 접시를 내밀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다음 분기 글로벌 캠페인 프로젝트가 바로 시작된다는구나. 우리 수진이가 이번에도 좋은 성과를 내야 할 텐데 네가 좀 더 신경 써줘야겠다. 수진이는 아이디어 구상보다는 그걸 다듬고 발표하는데 더 재능이 있잖니.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다. 그녀는 하은의 재능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와 낡은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스케치와 디자인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이곳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하얀 종이를 펼치고 연필을 잡았다. 박수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또 다른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손에서 그려지는 선들은 슬픔과 분노를 머금은 채 아름다운 형태로 피어났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보았던 그 짧은 순간의 스케치와 복도에서 목격했던 두 자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수진의 불안한 눈빛과 이하은의 체념한 듯한 표정이 계속해서 겹쳐졌다. 그는 오랫동안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왔고 그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긴장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은 야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디자인 부서 박수진 팀장과 같은 부서의 이하은 사원에 대해 조사해.
출생부터 모든 인간관계, 가족관계까지,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알아내. 이건 비공식적인 짓이야.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전화를 끄는 강태주는 다시 한번 그 스케치를 떠올렸다. 그 안에 담긴 폭발적인 재능과 열정, 그리고 그것을 그린 사람의 공허하고 상처받은 눈빛. 그는 이 기이한 부조화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상처 입은 천재를 어둠 속에 가둬두고 그 빛을 훔치는 자가 누구든 그는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차가운 눈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집요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지시가 떨어진 다음 날 그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신뢰하는 김 비서가 가져온 1차 보고서는 얇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보고서는 건조한 사실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하은의 친모는 그녀가 어릴 때 병으로 사망했고 아버지는 곧바로 임미경과 재혼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버지마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하은은 완벽한 이방인으로 새어머니의 집에 남겨졌다. 보고서의 다음 장은 강태준의 눈을 멈추게 했다. 이하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상당한 양의 비상장 주식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사실이었다. 현재 그 모든 재산의 관리권은 법적 후견인인 새어머니 임미경에게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강태준의 비즈니스적 감각은 그 이면에 숨겨진 탐욕의 냄새를 맡았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박수진의 이력이었다. 대학 시절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평범 그 자체였다. 재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우라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가 될 만한 번뜩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우라 그룹에 입사한 시점부터, 정확히는 이하은이 인턴으로 그녀의 팀에 배정된 시점부터 박수진의 디자인은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라도 깃든 것처럼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강태준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밀어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정황 증거가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물증이 필요해. 디자인팀 내부 서버의 모든 기록을 검토해. 박수진 팀장이 제출한 모든 시안의 초기 버전, 수정 기록, 그리고 이하은 사원의 개인 작업 폴더와 삭제된 파일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내. 그날 이후 강태준의 일과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전용 엘리베이터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종종 우연히 디자인 부서가 있는 층을 가로질러 갔다. 그는 멀리서 이하은을 관찰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사무실의 소음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다. 동료들의 커피를 타주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실을 예약하는 등 디자이너의 업무라고는 할 수 없는 잡무들이 그녀의 몫이었다. 강태준은 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디테일을 보았다. 서류를 넘기는 그녀의 손가락 끝이 연필심으로 희미하게 물들어 있는 것을,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 담긴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을, 그리고 박수진이 근처에 나타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는 그녀의 작은 습관을, 그녀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작고 투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관찰이 길어질수록 처음의 지적 호기심은 점차 다른 무언가로 변해갔다. 그것은 분노였고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책임감이었다. 그는 언제나 재능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하은이라는 존재는 그의 신념의 정면으로 균열을 내고 있었다. 재능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잔인하게 착취당하고 어둠 속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늦은 밤,
김 비서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의 표정은 그가 가져온 자료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김 비서는 강태준의 거대한 모니터에 두 개의 파일을 나란히 띄웠다. 왼쪽은 박수진이 지난 시즌에 발표하여 큰 성공을 거둔 제품의 최종 디자인이었고, 오른쪽은 이하은의 개인 컴퓨터 휴지통에서 복원한 이미지 파일이었다. 두 개의 디자인은 명백히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이하은의 원본 스케치는 거칠고 정제되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생명력과 대담한 상상력으로 넘쳐 흘렀다. 반면 박수진의 최종 결과물은 그 야생적인 에너지가 거세된 채 시장의 요구에 맞게 안전하고 상업적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었고 영혼을 도둑맞은 작품의 슬픈 잔해였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파일의 생성 날짜였다. 이하은의 파일은 박수진이 공식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기 정확히 2주 전에 생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강태준은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얼음장 같던 포커페이스 위로 서서히 냉혹한 분노가 떠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표절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꿈과 재능, 그리고 영혼을 통째로 집어삼킨 포식 행위였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텅 빈 회사 건물을 만부했다. 정막에 잠긴 복도를 지나 옥상 정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발견했다. 이하은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이라도 한 듯 구석진 벤치에 앉아 작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그려나가고 있었다. 낮 동안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그녀와 종이 그리고 연필만이 존재하는 세상인 것처럼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강태준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저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빼앗기고 억압당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녀의 본질. 그는 숨을 죽인 채 그녀가 만들어내는 작은 세계를 지켜보았다. 그가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그의 구둣발이 바닥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건드려 소리를 냈다. 그 작은 소리에 이하은은 경기를 일으킨 듯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첫 반응은 자신의 작품을 숨기는 것이었다. 마치 금지된 행위를 들킨 사람처럼 그녀는 황급히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켜버린 것에 대한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막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그의 질문에 하은의 몸이 굳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이 스케치북 위로 번지는 것을 강태준은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서둘러 자신을 스쳐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하은이 사라진 후에도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마음에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신데렐라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게 된 한 남자의 문제였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벌어진 이 잔인한 연극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무대에 막을 내리는 연출자는 바로 자신이 될 것이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거대한 사냥을 앞둔 사령부와 같았다. 김 비서가 가져온 최종 보고서는 그가 예상했던 진실을
아니, 그 이상의 참혹함을 담고 있었다. 이하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교묘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임미경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대학 시절부터의 모든 공모전 수상작들은 박수진의 경력으로 둔갑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착취가 아닌 한 인간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영혼의 약탈이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조용히 덮었다. 그의 안에서 들끓는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있었다. 감정적인 대응은 이길 수 있는 싸움도 망치는 지름길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원했다. 이하은이 도둑맞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가해자들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완벽한 심판을 원했다. 그의 사냥은 소리 없이 시작되어야 했다. 첫 번째 단계는 포식자를 먹잇감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었다. 며칠 뒤 아우라 그룹 디자인 부서에는 업무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하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인원은 그대로였지만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있었다. 회사의 방대한 디자인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하는 특별 자료 관리팀이 신설되었고, 그 팀장으로 이하은이 발령받은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교묘한 한 수였다.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일은 꼼꼼하고 성실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완벽했다. 표면적으로 이 자리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한직처럼 보였다. 박수진은 처음에는 안도했다. 눈에 가시 갔던 이하은이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 반가웠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창작 원천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깨달았다. 박수진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임원들만 참석하는 핵심 전략 회의에서 강태준은 불시에 그녀에게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즉흥적인 아이디어 브리핑을 요구했다. 과거 같았으면 이하은이 미리 준비해둔 몇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발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진부하고 얄팍한 아이디어 몇 개를 늘어놓으며 횡설수설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박수진은 식은땀을 흘렸다. 강태준은 아무런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의 차별점은 무엇일까? 기존 시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박수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무능함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서운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한편 이하은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먼지 쌓인 창고를 개조한 그곳은 디자인 부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박수진과 임미경의 감시에서 벗어난 오롯이 그녀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낡은 도면과 스케치들을 정리하며 과거의 디자인들을 데이터로 옮기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이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하은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사의 대표가 이런 누추한 곳에 직접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다. 그는 딱딱한 상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정리하던 낡은 스케치 한 장을 집어들며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이 디자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 그는 그녀를 박 팀장의 보조가 아닌 한 명의 전문 디자이너로 대하고 있었다. 이하은은 처음 겪는 존중에 당황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록 점차 안정을 되찾고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당 디자인의 장점과 시대적 한계,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재능을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아주 훌륭한 분석이군요. 계속 그렇게 해줘요. 짧은 칭찬을 남기고 그는 떠났다. 그가 떠난 후에도 이하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지난 수년간 잃어버렸던 혹은 빼앗겼던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이 아주 조금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강태준 대표의 이런 관심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의 삶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었다. 이것은 분명 더 큰 불행의 전조일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날 밤 박수진은 초조하게 집안을 서성이다. 퇴근하고 돌아온 어머니 임미경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회의에서의 굴욕과 강태준 대표가 이하은을 따로 만났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들은 임미경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박수진처럼 어리석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모든 행동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불길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정신 차려, 박수진. 임미경은 날카롭게 말했다. 강태준 그자, 무언가 눈치챈 게 틀림없어. 이하은을 너에게서 떼어놓은 것부터가 함정이었던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둘 다 끝장이야. 그녀의 눈에 교활한 빛이 번뜩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하은이 제발로 우리에게 다시 기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 그 애가 가장 아끼는 게 뭔지, 우리가 뭘 건드려야 가장 고통스러워할지 찾아내야 한다고. 침묵의 사냥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사냥감은 사냥꾼의 존재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살아남기 위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임미경의 불길한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강태준의 다음 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공격이었다. 그는 디자인 부서 전 직원을 강당으로 소집했다. 무대 위에 선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위압적이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발표는 좌중을 거대한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이끌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서프라이즈 사내 공모전, 아우라 스파크 챌린지의 개최를 선언했다. 공모전의 규칙은 지독할 정도로 단순하고 엄격했다. 주제는 모에서의 혁신. 72시간 안에 오직 개인의 역량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컨셉을 제출해야 했다. 모든 작업 과정은 외부 유출 및 협업을 막기 위해 특별히 감시되는 내부 서버에서만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승자의 디자인은 아우라 그룹의 차세대 주력 상품으로 즉시 개발에 착수되며 파격적인 상금과 특별 승진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대부분의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이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박수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대 위의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 무표정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명백한 경고와 조소를 읽었다. 함정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그녀를 겨냥한 함정이었다. 박수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새하얀 모니터 화면은 그녀의 텅 빈 머릿속을 비웃는 거울처럼 보였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아이디어를 짜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역할은 이하은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훔치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세상에 내놓는 것이 전부였다. 이제 그 원천이 차단되자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이하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하은은 받지 않았다. 초조해진 그녀는 직접 자료 관리실로 달려갔지만 굳게 닫힌 문에는 새로운 디지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강태준이 그녀의 모든 퇴로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마침내 연결된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하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대표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아카이브 프로젝트 마감일이 촉박해서 다른 업무를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에 박수진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누구 덕에 그 자리라도 꿰차고 앉아 있는지 잊었어? 하지만 하은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수진은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임미경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알렸다. 수화기 너머로 임미경의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다. 한편 조용한 자료 관리실에서 이하은 역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공모전 공고는 그녀의 마음에도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디자인 부서 소속인 그녀에게도 참가 자격은 주어졌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의 경험은 그녀에게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박수진의 것이 되었고 그에 따른 아주 작은 반항조차도 혹독한 대가로 돌아왔다. 그녀가 망설이고 있을 때 또다시 강태준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공모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래된 디자인 파일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런 디자인에는 용기가 필요하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용기 말이야. 지금 우리 회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용기일지도 모르겠군.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싸워도 좋다는, 아니 싸워야만 한다는 무언의 허락을 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떠나고 난 뒤 하은은 오랫동안 그의 말을 곱씹었다. 용기. 그녀가 잊고 산지 너무나 오래된 단어였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림자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깨끗한 디지털 캔버스를 화면에 띄웠다. 지난 몇 년간 박수진을 위해 타인을 위해 해왔던 디자인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디자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 72시간 동안 아우라 그룹 디자인 부서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모두가 잠을 잊은 채 창작의 고통과 희열 속에서 분투했다. 그 혼돈 속에서 박수진과 이하은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박수진의 책상 위에는 구겨진 종이들이 산처럼 쌓여갔다. 그녀는 다른 디자이너들의 작업을 훔쳐보거나 인터넷을 뒤지며 유행하는 스타일을 짜깁기 하려 애썼지만 결과물은 조잡하고 영혼 없는 모조품에 불과했다. 반면 이하은의 공간은 고요한 집중력으로 가득 찼다. 외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그곳에서 그녀는 오롯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몰입했다. 억압되었던 창의력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디자인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그녀의 영혼이 내지르는 절규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어나고 싶다는 희망의 노래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안에 쏟아부었다. 마감 시간이 다가왔다. 박수진은 결국 해외 무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교묘하게 베낀 안전하지만
개성 없는 디자인을 제출했다. 최악은 면했지만 그 이상도 아니었다. 그리고 마감 시간 종료 1분 전 모두의 관심에서 벗어난 자료 관리실에서 하나의 파일이 조용히 서버에 업로드되었다. 이하은의 파일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하은의 이름으로 파일이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그것을 열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세련되게 다듬어진 결과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디자인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날것의 독창성과 심장을 관통하는 강력한 스토리가 담겨 있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짜 아우라였다. 혼돈을 일으킨 그의 첫 번째 수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이제 무대 위로 올라온 진짜 주인공을 위해 그는 다음 막을 준비해야 했다. 아우라 스파크 챌린지의 심사 결과는 디자인 부서 전체를 다시 한번 술렁이게 만들었다. 최종 후보는 익명으로 공개되었고 강태준 대표를 포함한 핵심 임원들 앞에서 두 개의 디자인이 나란히 스크린에 떠올랐다. 첫 번째는 박수진이 제출했던 상업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영혼이 없는 디자인이었다. 임원들은 의례적인 칭찬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흥미를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두 번째 디자인이 화면을 채우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이하은의 디자인이었다. 대담하고 파격적이며 보는 사람의 감정을 뒤흔드는 강렬한 스토리를 담고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미완성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잠재력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베테랑들의 심장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다. 누가 봐도 승자는 명백해 보였다. 모두가 당연히 두 번째 디자인의 승리를 예상하던 순간 강태준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두 디자인 모두를 최종 결선 진출작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박수진 팀장의 안정성과 익명 디자이너의 혁신성. 둘 중 어느 것이 아우라의 미래에 더 적합한지 일주일 뒤 그룹의 전체 이사진과 핵심 투자자들 앞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리겠다는 것이었다. 그의 결정에 박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결정에 토를 달지는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에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어째서 이런 결정을, 결과는 명백하지 않았습니까? 강태준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뱀을 잡으려면 뱀이 스스로 굴 밖으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 하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지금 이하은을 우승자로 발표하면 임미경과 박수진은 분명 이하은이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진흙탕 싸움을 만들 것이다. 언론과 여론을 이용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들겠지. 그는 그런 지저분한 싸움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와 함께 몰락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하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갑작스러운 호출의 하은은 잔뜩 겁을 먹은 채 그의 앞에 섰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하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제 디자인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박수진 팀장님과 경쟁하는 것은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 없이 떨렸다. 강태준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울 생각이야. 그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스케치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하은이 제출했던 디자인의 컨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경이로울 정도로 완벽한 아이디어 스케치였다. 이것은 내가 구상해 본 아이디어다.
당신의 독창성에 나의 경험을 더하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작품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이 미끼를 가지고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 봐. 이하은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대표가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주고 그것을 발전시키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의 진위를 의심하면서도 스케치에 담긴 천재성에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반응했다. 그는 외부의 방해 없이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 내에 완벽한 보안 시설을 갖춘 개인 스튜디오까지 제공했다. 하은은 더 이상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새로운 스튜디오에 들어선 하은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과 압박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만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건넨 스케치를 바탕으로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놀라웠지만 그녀는 그것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어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작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태준에 대한 의심은 점차 신뢰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편 임미경과 박수진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결선에 진출했다는 기쁨도 잠시 그들은 강태준이 설치한 덫의 실체를 깨닫고 공포에 떨었다. 이대로 가면 박수진의 무능함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고 그들의 지난 모든 악행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결국 가장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디자인을 훔치는 것을 넘어 이하은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대에서 지워버리기로 한 것이다. 임미경은 자신이 아는 어두운 인맥을 동원해 해결사를 고용했다. 그들의 계획은 최종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이하은의 개인 스튜디오에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 데이터를 훔치고 이하은에게는 사고를 위장한 심각한 부상을 입혀 발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면 박수진은 부전승으로 최종 우승자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의 탐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프레젠테 ATION 전날 밤이 되었다. 도시가 짙은 어둠에 잠긴 시간 강태준은 자신의 집이 아닌 회사의 중앙보안 통제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이하은의 스튜디오 안팎을 빈틈없이 비추고 있었다. 그가 제공한 스튜디오는 작업 공간이기도 했지만 짐승을 잡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우리이기도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모니터 한 구석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복면을 쓴 남자가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스튜디오 안으로 잠입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인형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남자의 손에 들린 둔기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섬뜩하게 빛났다. 강태준은 미동도 없이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희미하게 굳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침내 뱀이 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눈이 모니터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복면을 쓴 남자가 둔기를 치켜드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입술에서 지금 이라는 나지막한 명령이 흘러나왔다. 그와 동시에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대낮처럼 환해졌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검은 양복의 보안팀 요원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 순식간에 남자를 제압했다.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엎어졌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인형은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이하은의 옷을 입힌 마네킹이었다. 이 모든 것은 강태준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연극의 마지막 장이었다. 그는 이미 몇 시간 전에 이하은을 안전한 호텔로 피신시킨 상태였다. 붙잡힌 남자의 신원은 금방 밝혀졌고 그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사람의 이름은 임미경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아우라 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 사진과 주요 투자자 그리고 엄선된 언론 매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수진은 승리를 확신하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입장했다. 그녀는 간밤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처리되었다는 어머니의 문자를 받고 이하은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하은의 영혼이 담긴 미끼 디자인이 든 USB가 들려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임미경은 우아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잔인한 승리감이 번뜩였다. 무대 중앙에 선 강태준은 폭풍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그는 천천히 객석을 둘러보았다. 이윽고 그의 입이 열렸다. 오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2명의 디자이너 중 이하은 씨는 안타깝게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객석이 술렁였다. 박수진과 임미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들키지 않을 만큼 미묘한 미소를 교환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박수진은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훔친 디자인을 마치 자신이 낳은 자식인 양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화려한 언변과 디자인 자체에 압도적인 힘이 결합되자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창작 과정과 영감, 그리고 아우라 그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파했다. 디자인이 너무나 훌륭했기에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사진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박수진의 완벽한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박수진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때 강태준이 천천히 박수를 치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정말 경이로운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박수진 팀장, 그야말로 천재적인 디자인이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전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너무나 천재적이어서 당신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박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간밤에 이하은의 스튜디오에서 벌어졌던 영상이었다. 복면 쓴 남자의 침입과 그가 제압당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객석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임미경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이어서 화면에는 침입자의 계좌로 돈을 보낸 임미경의 금융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이 명백한 증거로 떠올랐다. 강태준의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 도용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한 천재적인 디자이너의 재능과 인생을 통째로 착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녀를 해치려 한 흉악한 범죄입니다. 스크린은 쉴 새 없이 증거들을 쏟아냈다. 이하은이 작업했던 원본 파일들과 박수진이 제출했던 도용 파일들이 생성 날짜와 함께 나란히 비교되었다. 박수진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이건 음모야. 그녀는 거의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객석에 있던 임미경이 무언가 소리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양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조용히 제지당했다. 강당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 강태준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음모라고? 그가 조용히 되물었다. 그렇다면 이 디자인의 진짜 주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겠군요. 그는 강당의 육중한 정문을 향해 손짓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눈부신 빛과 함께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이하은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위축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옷차림, 얼굴을 가리던 안경도 질끈 묶었던 머리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고 강인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상처 입은 신데렐라는 이제 없었다.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여왕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훔친 여자 박수진의 앞에 섰다. 강당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하은은 강태준이 건네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비난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디자이너를 꿈꾸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죽음 이후 시작된 그림자로서의 삶, 자신의 꿈과 영혼이 어떻게 도둑맞고 짓밟였는지에 대해 그녀의 조용한 고백은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더 큰 울림으로 강당을 채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태준 대표의 계획하에 미끼 디자인을 만들어 가해자들이 스스로 진실을 드러내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 모든 사건이 단순한 폭로가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모든 진실 앞에서 박수진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무대 위에 주저앉았다. 임미경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도끼 가득한 눈으로 이하은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그녀의 패배는 결정된 뒤였다. 보안 요원들은 더 이상의 소란을 막기 위해 임미경과 박수진을 강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 화려했던 모녀의 잔인한 연극은 그렇게 허무한 막을 내렸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 이하은은 자신을 지탱해주던 강태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아우라 그룹의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론의 방향은 예상과 달랐다. 회사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부정을 뿌리 뽑고 숨겨진 천재를 발굴해낸 강태준 대표의 결단력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임미경과 박수진은 사기, 횡령, 표절, 그리고 폭행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이름은 사회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이하은의 삶에는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강태준은 그녀만을 위한 디자인 혁신 센터를 신설하고 그녀를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한때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하던 동료들은 이제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뒤에도 숨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과 실력으로 당당히 팀을 이끌었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디자인 부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둡고 축축했던 다락방을 떠나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자신만의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하얀 벽에 자신의 스케치를 마음껏 붙여놓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자유롭게 디자인에 몰두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지난 수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본래의 밝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이제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강태준과 이하은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다시 만났다. 그곳은 그가 그녀의 상처를 처음으로 목격했던 장소였다. 더 이상 대표와 직원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이자 서로를 구원한 두 사람으로서 그들은 마주섰다. 강태준은 자신의 회사 안에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하은은 자신에게 싸울 용기를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왜 저를 미친 듯이 쫓으셨던 건가요? 이하은이 조용히 물었다. 그 질문에 강태준은 잠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 도둑맞은 재능에 대한.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당신의 강인함에 마음을 빼앗겼지. 내가 쫓았던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부조리한 현실이었을지도 몰라. 그의 고백에 하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 또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정의감을 보았기에 그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고백이나 약속 없이도 이미 서로의 영혼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존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연민과 애정이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 동안 도시의 불빛을 함께 바라보았다. 1년 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글로벌 라인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혁신적인 디자인을 탄생시킨 주인공 이하은 센터장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있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객석 한가운데서 강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낌없는 자부심과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다. 상처 입은 신데렐라는 이제 세상을 매혹시키는 여왕이 되었고, 얼음 같던 CEO는 그녀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그들의 길고 긴 이야기의 끝이 아닌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의 눈부신 시작이었다.